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DT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WS 강의 두 번째 시간 EC2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EC2에 사용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EC2를 구성하는 EBS 또 AMI 등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EBS를 사용해서 AMI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EC2를 스케일업 좀 더 좋은 인스턴스로 바꾸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먼저 EC2와 다른 AWS 서비스들을 잠깐 간략하게 볼 거고요. 두 번째는 EBS와 인스턴스 스토리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AMI, 아마존 머신 이미지, 이게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 AM을 통해서 EC2를 백업하는 방법, 그리고 스케일업 하는 것을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EC2를 간단하게 올려서 웹서버를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EC2는 AWS의 굉장히 방대한 서비스들 중에 하나고, AWS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서 서비스를 구성한다는 건데요. 이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AWS VPC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인데 이쪽에 EC2를 아우르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게 AWS 클라우드에서 추천하는 2티어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성된 2티어 아키텍처의 예시입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여러가지 요소들이 보입니다. ELB도 보이고 VPC가 여기 있고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 그리고 RDS도 보이네요. 서큐리티 그룹도 보이고요. 이런 요소들을 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생각을 하려면 머리가 복잡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요소들을 전부 다 훑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씩 차근 살펴볼 예정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겁먹지 마시고 제 강의를 따라오다 보시면은 이 모든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이 요소들을 잘 융합을 시켜서 원하는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배운 서비스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EC2를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거는 오늘 배울 EBS와 AMI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서큐리티 그룹을 배울 거고요. 서큐리티 그룹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방화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아키텍처 중에 하나인 병렬 처리를 할 때 이 인스턴스 간의 부하를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해답인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엘라스틱, 탄력적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EC2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유저의 수요에 따라서 아니면 특정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인스턴스 숫자가 가변적으로 변하는데요. 이 변하는 부분의 핵심적인 서비스인 오토 스케일링 그룹입니다. 이 서비스를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VPC, Virtual Private Cloud, 네, 일종의 가상망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는데 이 VPC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DS 서비스, MySQL, 포스트그레스, 오라클과 같은 DB 서비스예요.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모든 서비스들을 잘 이해를 하고 아울러서 원하는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EBS와 AMI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 EBS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공영 교육 방송 EBS가 아니에요. 네,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입니다. 자,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는 AWS 클라우드의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사용할 연구 블록 스토리지 볼륨을 제공합니다. 각 아마존 EBS 볼륨은 가용 영역 내에 자동으로 복제되어 구성 요소 장애로부터 보호해주며 고가용성 및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EBS 볼륨은 워크로드 실행에 필요한 지연 시간이 짧고 일관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EBS를 사용하면 단 몇 분 내에 사용량을 많게 또는 적게 확장할 수 있으며 프로비저닝한 부분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만 지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히 설명하면 EBS는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C2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고요. 메모리, 그래픽 카드, CPU 이런 부분이고 EBS는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블록 스토어예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파일 스토어입니다. 오브젝트 베이스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네. 뭐냐면은 S3라는 서비스죠. 네. 블록 스토어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간단히 말하면은 뭔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을 설치하던 아파치를 설치하던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던 뭔가를 설치할 수 있는 스토리지고 S3 같은 오브젝트 베이스는 뭔가 설치할 수가 없이 그냥 파일만 저장할 수 있어요. S3가 됐을 때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C2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EBS 베이스드가 있고 인스턴스 스토리지 베이스가 있습니다. EBS 베이스드는 반영구적인 파일을 저장을 가능합니다. 하드디스크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냅샷처럼 일종의 하드디스크를 덤프를 떠서 보관할 수도 있고 인스턴스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톱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EC2는 세 가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스타트가 있고요. 스타트 실행이죠. 실행되고 있는 게 있고 스톱이 있습니다. 스톱은 안 쓰고 싶은 걸 잠깐 멈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터미네이트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트 아예 종료시키는 거죠. 이 스톱이 가능한 거는 EBS 베이스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바꿔 말하면 인스턴스 스토리지는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스톱이 불가능하고 이 인스턴스가 내려가면은 똑같이 파일이 사라져요. 반면 EBS는 이 인스턴스가 내려가도 파일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EBS 타입의 인스턴스 EC2는 이게 EC2예요. 이게 하드디스크랑 이 실제 그래픽카드, 메모리, CPU랑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인스턴스 스토리지는 요게 CPU 인스턴스 EC2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오느냐. 일단은 인스턴스 스토리지는 여기 이렇게 CPU가 있다면은 빠르죠. 바로 접근하면 되니까. 대신에 EBS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레이턴시가 느립니다.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만약에 EC2를 내렸어요. 내가 안 쓰고 싶다. 그러면은 EBS 볼륨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제가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아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종속돼 있지 않고 EC2를 내렸다가 다음에 생기면 다시 또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팅 파워랑 파일이랑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인스턴 스토리지는 요 EC2를 내려버리면은 같이 날아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뭐 다시 또 올린다고도 했을 때 기존의 파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신에 매우 빠르죠. 그래서 이런 인스턴 스토리지는 언제 쓰냐면 빠른 연산이 필요하고 파일을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파일을 끌어다가 분석을 해서 다시 외부로 전송한다든지 내부에 뭐 저장할 필요가 없을 때, 이럴 때 자주 사용합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EBS가 하드디스크 개념을 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EC2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내가 지금 CPU 2개짜리 500메가 램을 가진 EC2를 가지고 있어요. EC2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뭔가 동작을 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EC2가. 아,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연결 끊고요. 이걸 내린 다음에 새로운 더 좋은 CPU 4개짜리 4기가 램에 EC2를 만들고 붙이면 돼요. 그럼 타다 하고 업그레이드가 됐죠. 마치 하드디스크 뺐다가 새로 컴퓨터 넣고 넣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EBS 또 떼고 인스턴스 내린 다음에 새로 엄청나게 좋은 이게 200기가 램이죠. 네. 이런 데다 다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자, 아마존 머신 이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EC2를 올릴 때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게 AMI였어요. 그때는 이제 슬쩍 보고 넘어가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AMI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약자고요. 아마존 머신 이미지는 인스턴스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AMI를 지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구성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 필요할 때는 한 AMI에서 여러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구성의 인스턴스가 필요할 때는 다양한 AMI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하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그 EC2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 세팅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적으로. 자, AMI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한 개 이상의 EBS 스냅샷 또는 인스턴스 저장지, 아까 인스턴스 스토리지 말하는 거예요. AMI 경우 인스턴스의 루트 볼륨에 대한 템플릿, 그래서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의 일종의 덤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AMI를 시작하여 인스턴스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의 제어 권한. 시작할 때 인스턴스에 연결할 볼륨을 지정하는 블록 디바이스 매핑. 네. 자, AMI를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과정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EBS를 스냅샷을 떠요. 스냅샷은 뭐냐면은 일종의 찰칵하고 찍어두는 거예요. 사진을 찰칵 찍어둡니다. 그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OS 뭐 운영체제가 있고 파일도 들어가 있고 시작 권한 이런 것들을 스냅샷으로 찰칵하고 찍어놔요. 그 다음에 S3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건 자동으로 돼요.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이걸 AMI로 등록을 시키면은 AMI가 완성이 됩니다. 이 AMI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에서 복사해서 나만의 AMI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세팅을 최적화시킨 뭐 DB, MySQL DB 뭐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싶어요. 야, 이 구성 그대로만 딱 띄우면 돼. 그러면은 내가 AMI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백업용으로
최적의 구성을 만들어 놓고 이 소프트웨어 저 소프트웨어 뭐 삽질해 가면서 다 설치해서 완벽하게 돌아간 걸 만들었어요. 다음에 똑같은 인스턴스를 만들려면 그 삽질을 똑같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AMI로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내가 다른 인스턴스를 올릴 때 이 AMI를 사용해서 올리면 내가 구성을 했던 그 삽질을 했던 장대한 그 역사가 그대로 보존이 돼서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과정을 생각하고 바로 만들 수도 있어요. EC2에서. 자, 그래서 EC2를 이 AMI 가지고 뭘 하느냐? 새로운 EC2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 이 AMI를 복사해서 다른 AMI를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AMI를 통해서 백업을 하는 방법과 스케일업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AMI를 먼저 만들 거고요. 그리고 현재 EC2의 기반으로 AMI를 만들어서 백업을 한 다음에 새로운 EC2를 실행할 거예요. 근데 기존의 거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의 EC2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작이 잘 되는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기존에 있어서 어떤 것들 이제 보통 처음 하려면은 EC2를 켜야겠죠. 그 EC2를 켜야겠죠. 자, 저희 디스플레이로 가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번에 만들었던 EC2에 들어가면은 제 개인적인 거 말고 저번에 만들었던 이 렉처 테스트가 있죠.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걸 놓고 보시면은 이제 인스턴스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미지 생성이 있어요. 예, 아마존 머신 이미지 생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들어요. 이미지 이름을 만들 수 있죠. 보통 저는 이제 뭐 대부 렉처 테스트 이미지를 만든 날짜를 적어 놓습니다. 보통 저는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 해요. 15시 52분. 자, 그래서 이미지를 스냅샷이 생성되니까 스냅샷을 딱 찍어 놓는 것과 더불어서 한꺼번에 해주는 거예요. 이미지 생성을 해요. 자,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이 컴퓨터가 잠깐 멈춰요.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안 되죠? 연결이. 근데 이미지가 생성이 다 되고 나면은 이제 될 겁니다. 지금 생성 중이죠, 이렇게. 자, 다른 백업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펜딩이 끝나면은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용량이 많을수록 오래 걸리고 그렇게 용량이 많지 않으면 오래 걸리지 않는데 보통은 제가 경험상 한번 2-3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다운타임이 그 정도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미지를 덤플 떠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완성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볼까요? 자, 그래서 이 AMI 이미지는 스냅샷은 인크리멘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00기가짜리 EBS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100기가짜리를 처음 만듭니다. 이제 100기가짜리 이미지예요. 파일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이걸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일이 뭐 이렇게 좀 더 생성이 되고 해가지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파일이 좀 생겼어요. 그 이미지를 또 뜰려면은 또 100기가짜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AMI를 저장한 것도 돈이거든요. S3 저장하면 돈입니다. 그럼 100기가짜리 이미지를 만들 때마다 스냅샷을 만들 때마다 계속 만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기존의 이미지에서 바뀐 부분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 파일이 삭제될 수 있죠.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AMI 뜰 때는 또 어떻게 뜨냐면은 세 번째 뜰 때는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사라짐. 그렇게 하면은 바뀐 부분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비약적으로 줄어들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간 과정을 뭐 AMI를 지워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못 쓰냐 이거 아니에요. AWS가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걸 스킵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상당히 아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AMI가 다 완성이 됐는 거 볼까요? 다 완성이 됐네요. 자, 기존의 서버는 다시 잘 돌아가고요. 네. 이제 다시 돌아왔죠?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좋은 서버로 옮겨가죠. 기존의 건 T2였는데 새로운 서버를 만들겠습니다. 자, T2 마이크로인데 T2 스몰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AMI를 선택을 하면은 나의 AMI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이거 선택을 합니다. T2 스몰 인스턴스 세부 구성은 기존에 얘기했다시피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지는 기존에 우리가 10기가짜리였기 때문에 기존의 거를 넘게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적을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기본이 되는 것보다는 늘어나면 늘어날지 적어지면 기존의 파일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자, 태그 말씀드렸다시피 태깅하는 건 좋은 습관이고요. 렉처 테스트 2 더 좋아진 거죠. 자, 보안 그룹은 기존에 있는 보안 그룹 렉처 테스트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검토 시작 마그네틱으로 그냥 가고요. 시작하기 기존의 키페어 우리가 썼던 거 그대로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T2 마이크 스몰 인서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AMI를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뭐 EC2를 내가 실수로 내린다든지 갑자기 어떤 오류가 생겨서 내려가더라도 그대로 똑같이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이제 렉처 테스트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돈이거든요. 종료합니다. 아, 중지가 가능하죠. 이렇게 중지를 해도 되고요. 중지를 하면은 이 인스턴스 쓴 건 안 내지만 이 볼륨 여기 있잖아요. 요거 값은 돼요. 네. 요거랑 별도예요. 그래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내리면 볼륨도 같이 삭제를 하는데 설정에 따라서 이게 종료되더라도 EBS 볼륨은 그대로 살아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료시키고 딴 걸로 가는 거죠. 일단은 저희는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를 해서 EBS 볼륨이 네, 삭제됩니다. 삭제를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일단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셧다운 되면서 EBS 볼륨도 같이 이것도 날아갈 예정이고요. 일단 네. 렉처 테스트 2가 올라갔을까요? 네, 올라갔네요. 기존이랑 똑같은 파일이랑 아파치 셋업할 원래대로라면 아파치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설치하고 난리 쳤어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백업을 했기 때문에 이 렉처 2 인스턴스는 이 렉처 테스트에 있는 거 모든 것을 승계했지만 더 좋은 네, 컴퓨터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이걸로 네, 업그레이드와 백업을 동시에 했고요. 자, 이게 IP가 달라지는 건 있는데 이 IP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엘라스틱 IP라고 고정 IP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 때마다 IP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 그럼 무슨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 다 서비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네, 오늘은 이제 업그레이드 한 것까지 잘 보았고요.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서큐리티 그룹 저희가 아까 전에
기존에 만들었던 거 썼던 거 서큐리티 그룹을 알아볼 거고, 그리고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EC2에 부하를 분산해 줄 수 있는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갔던 서비스들 중에 요 그림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입니다. 요게 요 부분을 알아볼 거고, 또 여기 서큐리티 그룹 요 부분 알아보게 될 겁니다. 갈 길이 멀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T였습니다.